아빠는 제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딸만 셋인 집에서 자란 아빠였고 어릴 때부터 아빠는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이 말을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빠가 유난히 기뻐하시던 모습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아들 하나 생겼네. 그 말을 하시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던 아빠 얼굴은 진심으로 흐뭇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사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말은 환영의 말이 아니라 어쩌면 선언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빠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위가 예뻐서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아버님이 좋으신 분 같아.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처럼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이 될 줄은요. 저는 딸만 셋인 집의 장녀입니다. 둘째와는 2살 차이, 막내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어릴 때는 자매끼리 사이도 좋았고 크게 싸운 기억도 많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안 공기는 늘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는 술을 좋아하셨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추 하나 달고 나온 게 없냐? 그 말은 웃으면서 하셨지만 웃음으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밥상을 치우거나 괜히 저희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괜히 맞받아쳤다가 더 커질까 봐서였겠죠. 아빠는 친구들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누구는 아들 있어서 든든하다더라.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이지. 그 말들이 저희에게 직접 향한 건 아니었지만 집안에는 늘 아들이 없는 집이라는 공기가 떠다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당연한 분위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제 결혼을 계기로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려 했을 때 저는 그 공백이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일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빠는 눈에 띄게 밝아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 하나 생겼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고 남편을 부를 때도 꼭 제 이름 대신 우리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그게 부담스럽다기보다 정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낚시를 가자고 하면 같이 나갔고 등산을 가자고 하면 따라갔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까지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우나도 즐겨 다니는 편이 아니었고 술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하자는 건 웬만하면 다 맞춰줬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주말마다 아빠의 일정이 먼저 잡히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의 주말은 자연스럽게 아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빠는 말했습니다. 아들하고 노는 게 제일 좋다. 그 말 속에 남편의 피로나 사위라는 위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빠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부터 집안을 정리하셨고 술도 꺼내놓지 않은 채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드리자 아빠는 한참 동안 남편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 말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아빠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술은 얼마나 마시는지까지요. 그 질문들은 사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날 정말 아들처럼 보시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기대가 너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결혼을 하고 난 뒤 아빠의 말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아들이다. 그 말은 농담처럼 나올 때도 있었고 진지하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남편을 소개할 때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우리 집 아들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고마운 말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했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위라고 선 긋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 기꺼이 나갔고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시간을 냈습니다. 문제는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어느새 매주가 되었고 주말마다 당연한 일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말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아버님이 뭐 하자고 하실까?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먼저 나왔습니다. 아빠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낚시 갈 건데 좋은 포인트 알아놨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빠가 하자고 하면 새벽같이 일어나 같이 나갔습니다. 낚시를 하고 나면 술 한 잔 그리고 늦은 귀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전화가 옵니다. 해장 겸 사우나나 가자. 사우나를 다녀오면 밥을 먹고 또 반주 한 잔. 그렇게 주말이 통째로 지나갔습니다. 주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우가 들어왔다. 전복을 누가 보내줬다. 그 말은 사실상 집에 와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금요일이 가장 싫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오면 쉬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기분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더 이상 아들처럼 대하는 것의 범위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힘들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부르면 당연한 일처럼 따라갔고 주말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와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참고 맞춰도 티가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토요일 밤늦게 들어와 샤워만 하고 그대로 잠들거나 일요일 저녁이면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괜찮아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아버님이 싫은 건 아니야. 그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주말마다 같이 뭘 해야 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부담돼. 그 말은 불평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이
용기 내서 꺼낸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상황이 남편에게는 호의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국 아빠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그만 좀 부르시라고 남편도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가서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는 건데 그게 왜 쉬는 게 아니냐? 그 말이 아빠에게는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기준에서는 함께 노는 게 최고의 휴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아빠 친구랑 가는 거고 사위는 장인이랑 가는 거잖아. 그 말에 아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남편 편을 드는 걸 배신처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대화는 결국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어디까지가 맞는 선택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빠에게 말을 꺼낸 이후로 아빠의 연락은 더 잦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걱정하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계속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고 몸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가 남편 휴가가 언제냐고 물으셨기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휴가를 못 낼 것 같대요. 그 말을 듣자 아빠는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회사가 휴가도 안 주냐? 그리고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청 신고감 아니냐는 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국 하루 휴가를 억지로 내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루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빠는 이미 2박 3일 일정까지 잡아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 일을 수습하고 돌아온 날 남편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그 말이 우리 부부 사이에 처음 생긴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바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늘 참고 늘 맞추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도 순간의 감정일 거라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날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워. 그 말은 분명히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남편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매주 같이 낚시 가고 사우나 가고 술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아들도 이렇게는 안 할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남편은 아빠를 욕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처음으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건 호의가 아니라 의무가 된 지 오래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요구해 왔는지 비로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빠와 남편 사이에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쪽에 기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주말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본가에 좀 다녀올까? 사실 그 말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주말마다 처가에 불려다니다 보니 시댁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 말고는 제대로 가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 다녀오자. 아무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시댁에 갔습니다.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오랜만에 정말 쉬는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올 거냐? 오늘은 자고 내일 갈 것 같습니다. 아빠는 짧게 알았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주말이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원해서였고 저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이번 주말엔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시댁에 간다고 말하자 아빠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무슨 시댁을 매주 가?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빠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한 번 오지도 않으면서 시댁엔 그렇게 자주 가? 그리고는 갑자기 제 편을 드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 시집살이 하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꾸 오라고 해서 와서 시집살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 본가에 오겠습니다. 처가에는 영미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화를 섞은 말도 반항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을 정확히 긋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주말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시댁에는 혼자 다녀왔고 처가에는 예전처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빠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요일만 되면 어디 가자 뭐 하자며 연락이 왔을 텐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혼자 처가에 갔을 때도 아빠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반갑게 맞아주기는 했지만 전처럼 들뜬 모습은 아니었고 남편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섞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위와 아들, 호의와 의무, 배려와 간섭을요. 그 경계를 이제야 다시 그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쯤 하루만 낚시 갈까 하는데 시간 되는지 물어보고 말해줘. 그 말은 예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루만 물어보고 가능하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아빠도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본인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테니까요. 그 생각이 들자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다시 정리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생겼습니다. 아빠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거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따뜻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없어서 외로웠고 그 빈자리를 사위로 채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누군가의 삶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함께 배워야 했습니다. 저 역시 딸로서, 아내로서 더 일찍 선을 긋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걸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지금의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를 조금씩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의 삶을, 남편은 남편의 삶을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